저는 이도현입니다. 61, 종로에서 시계방을 지켜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혼자 남은 이후로 저는 톱니를 맞추고 태엽을 감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딸 이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윤지훈이랑 들르겠다는 거였습니다. 반가워해야 마땅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윤지훈은 결혼 전부터 번듯한 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실속은 없었죠. 저는 갈비를 재우고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 기본은 지켜야 하니까요. 초인종이 울렸고 수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뒤이어 윤지훈이 들어오더니 소파로 가서 누웠습니다. 명품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피곤하다는 말만 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윤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상이 차려지고 젓가락을 놓으려는데 윤지훈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님, 투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됩니다. 저는 미소로 넘겼어요. 가게 장부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중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시계방 금고가 떠올라 아내가 떠난 뒤 제가 손수 만든 은닉 서랍입니다. 비상시에 쓸 문서와 녹음기, 오래 모은 적금 증서가 숨어있죠. 저는 그 서랍을 누군가 훔쳐보려 한 흔적을 한 달 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 없이 의심하면 틀어지거든요. 그날 식탁에서 윤지훈은 음식이 짜다고 했고 국은 싱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더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수지의 손등에 희미한 멍이 보였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수지에게 괜찮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늘 하던 변명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알아챘어요. 오늘은 밥상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를 하려 싱크대로 갔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그릇을 들었고 윤지훈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화면만 쳐다봤어요. 저는 말없이 그릇을 옮겼습니다. 평온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어요. 수지가 과일 있냐고 묻길래 포도를 씻었습니다. 그때 윤지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이 사위한테 이 정도는 도와줘야죠. 남들은 다 해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빚으로 시작하면 더 큰 빚을 부르거든요. 제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윤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지는 둘 사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그릇을 옮기려 했어요. 그 순간 등이 밀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유리장 앞에 부딪혔죠. 장식 유리가 와장창 깨졌어요. 저는 서늘한 통증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가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윤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더니 제게 핑계를 늘어놓았죠.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의 무게를 압니다. 제 옷자락에 깨진 유리가 박혔어요. 피가 맺혔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지의 손등멍을 다시 봤어요. 오래된 자국과 새로운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지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접고 머리를 켰습니다. 싸움은 부엌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날 밤 저는 깨진 유리 사이를 치우며 천천히 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계방 금고에 은닉 서랍을 확인했죠. 녹음기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오래 거래한 법무법인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혜민 변호사. 오랜 고객의 딸이에요. 저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두고 불을 껐습니다. 곧장 휴대폰 메모를 열었어요. 날짜, 시간, 말투, 손등의 멍.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입니다. 저는 먼저 시계방 문을 열었어요. 태엽을 감고 알람을 맞추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정혜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어제 상황을 간단히 말했고 정혜민은 필요 증거 목록을 안내했어요. 저는 이미 절반을 갖고 있었죠. 집에 설치해둔 초인종 영상, 거실 녹화, 휴대폰, 통화 녹음, 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곧 방패고 칼이거든요. 촬영 동의서를 받고 손등과 팔의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충격에 의한 과호흡 증세도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시계방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낮에 일은 내 실수입니다. 대신 투자 얘기는 다시 하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가족카드 한도를 줄였고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점검했어요. 제 명의에서 나가는 의문의 소액 대출 이자가 보였습니다. 수지 명의의 보증 신청 내역도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정지 요청을 넣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메모가 떠올라 혹시를 위해 만들었던 계획의 제목은 모래늪입니다. 잘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바닥이죠. 저는 금융사와의 통화 녹취를 모두 저장했어요. 저녁에 수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분히 물었어요. 손등의 멍 언제부터냐? 수지는 울지 않았어요. 떨리는 숨만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욱하면 미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 대신 할 일을 세웠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증거 보전, 재산 조회. 저는 감정보다 순서를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VIP 창구를 찾아갔어요. 제 명의 카드 2장을 취소하고 수지 연결 상품의 자동이체를 멈췄습니다. 수지에게는 생활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대신 작은 원룸을 알아봐 주었죠. 선택권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수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은 나중입니다. 그날 오후 정혜민 변호사와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차분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과 폭행 고소, 동시에 이혼 준비를 병행하자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소장 초안을 읽었고 사실관계를 교정했어요. 홈캠 영상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윤지훈은 회사 로비에서 수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료들의 진술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쌓이면 흐름은 변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윤지훈의 어머니 장미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사위에게 매정하게 구느냐고 했죠. 저희 집안 망신이라며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채권 추심업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정혜민 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미란과 윤지훈에게 소액 다중 부채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채권 양수를 검토했어요. 원금을 웃도는 가격을 제시하자 몇 군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래늪에 첫 삽을 내렸어요. 밤에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용기 내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지면 바로 알려줍니다. 수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수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계획표에 다음 칸을 체크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채권 양수가 마무리되고 법원이 발부한 집행문이 도착했어요. 저는 집행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어요. 장미란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낡은 가전과 가구가 목록에 올랐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즐기지 않았어요. 기록만 추가했죠. 동시에 정혜민 팀이 과거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윤지훈의 허위 투자 제안에 돈을 잃은 젊은 부부, 장미란의 친목회 돌려막기에 휘말린 노부부, 여러 사람들이 사연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벽을 보고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제가 돕겠습니다. 각자의 피해를 법으로 정리합시다. 모인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연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훈이 수지의 원룸 앞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 영상 기록을 확보했어요. 접근금지 서류가 다음 날 송달되었습니다. 윤지훈은 메시지로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보냈어요. 저는 모두 캡처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의 직장으로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회사는 업무방해로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금융 기록을 정리하고 수지 이름으로 열린 통신상품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시계방에서 오래된 궤종시계를 내려 먼지를 닦았습니다. 조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좁은 방에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윤지훈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장미라는 눈을 지켜세웠죠.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합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윤지훈 측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부부싸움은 물백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자료 봉투를 조정위원에게 밀었습니다. 진단서, 홈캠 캡처, 녹취록 요약, 순찰차 출동 기록, 채권 양수 서류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윤지훈 측 변호사는 말을 돌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재결합 의사는 없습니다. 위협과 폭력, 거짓과 강요, 이 네 단어가 전부입니다. 저는 공개 재판에서 판단받겠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성립으로 정리됐죠. 방을 나서며 장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독서는 이미 깔렸거든요. 한 달 전 누군가 금고 서랍을 건드렸던 흔적, 수지의 손등멍, 윤지훈의 집요한 돈 이야기,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려면 한 번에 키만 돌리면 됩니다. 저는 복도로 걸으며 정혜민에게 속삭였어요. 다음 증인과 영상 순서, 재판장 성향에 맞춰 배열을 바꿉시다. 그는 알겠다고 했어요. 밤에 수지와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숨이 쉬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보여요. 저는 수지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기억나는 일들을 시간 순서로 적어봅시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방 청석이 가득했어요. 정혜민은 차례대로 증거를 틀었습니다. 회사 로비 난동 영상이 나왔어요. 윤지훈의 손이 수지의 뺨으로 날아가는 장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다음은 장미란의 문자였어요. 시시댁 돈을 빨아야 산다는 자극적인 문장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담담히 말했다가 멈추고 필요한 부분만 또렷하게 강조했습니다. 부엌에서 등이 밀렸을 때, 손등에 멍을 봤을 때 장난이란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 칼인지 저는 말끝을 부드럽게 내렸어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수지가 증언했습니다. 수지는 울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렀고 자신이 왜 침묵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 내려졌어요. 윤지훈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습니다. 이혼이 인용됐고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선고됐어요. 장미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일부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배제됐고 접근 금지는 연장됐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표였습니다. 법이 폭력과 거짓 앞에서 중립이 아니라는 확인이죠. 판결 직후 윤지훈은 소리를 높였고 경위에게 제지당했어요. 장미란은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빛이 차갑게 맑았습니다. 며칠 뒤 채권 집행이 마무리됐어요. 압류된 보증금이 정리되고 남은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도 본격화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봤습니다. 연대는 약속처럼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던 시계방 궤종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소리가 가슴에 울렸죠. 저는 태엽을 한 번 더 감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수지와 이사한 작은 집 식탁에 앉았어요. 수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 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필요하면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수지의 길이죠. 저는 제 몫의 숙제를 꺼냈어요. 그동안 시계방 금고에만 머물던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단을 만들었어요. 빚과 관계 폭력으로 무너지는 청년들을 돕고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작은 조직입니다. 이름을 붙이며 저는 오래 망설였어요. 결국 별다른 꾸밈 없이 시계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시간을 바로 세울 수는 있으니까요. 수지는 새 직장에 적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어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가 떴어요. 장미란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법이 답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오래된 시계를 하나 꺼냈어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벽시계입니다. 유리 너머로 초침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시계를 고쳐 걸었습니다.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분명한 호흡과 규칙적인 박자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기록하고 끊고 책임을 묻고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에 문을 열고 밤에 태엽을 감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입니다. 시계방에 와서 묻거든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시간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여요. 끝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계를 고치듯 삶의 박자를 맞출 생각입니다. 수지는 때때로 웃어요. 가벼운 웃음입니다. 그 웃음이 이 싸움의 결론이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알람을 맞춥니다. 내일도 정각을 알릴 소리가 필요해요. 저는 태엽을 끝까지 감았습니다.